네,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서 시장 변화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우 앵커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너무 더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낮에는 뒷목이 뜨거울 정도로 네. 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일장 우선 잠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했는데요. 워낙 강세에 이어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는 2625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재건 관련주, 항공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에어 부산 7%대, 제주항공과 진에어 6%대 올랐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을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여전히 핫한데요.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먼저 RBK그룹 9.94% 오르는 모습, 현대에버다임이 4.47%, 그리고 삼부토건이 2.56%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매기가 집중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반도체 공장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이저셀 TSMC와의 합의와 기대감에 6.19%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1,000원 선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인적 분할 이후에 정규장에서도 강한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이죠. 동국제강 3%대 역시 시간외에서도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RBK 그룹과 현대에버다임, 삼부토건까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좀 붐이 오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사실 좀 픽으로 꼽고 싶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이 사실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죠. 네, 예. 사실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는 좀 접근적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픽은 뭘로 토픽은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특히 중장비 관련 쪽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회사죠. 특히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가 붐이 있었던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의 그 인프라부 차관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내 방한을 하면서 이 철도 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중장비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되면서 현대로템도 방문을 했었나 네, 보더라고요. 현대 쪽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이런 쪽으로 이 우크라 재건에 관한 좀 국내 수혜가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장중이나 이제 시간외에서도 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또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댐이라는 부분이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지 확실하게 추산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 주택이 한 2만여 채 정도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재건 이슈다라고 봤을 때 특히 국내 기업 재건 관련 기업들이 좀 생각보다 매출액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에버다임의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래는 이 중장비에 대해서 중고 중장비를 뭐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길게 가면서 중장비 쪽으로 제조를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좀 대형 건설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 이 뭐 유압 장비라든지 콘크리트 펌프 그리고 뭐 타워 크린 특히 뭐 인프라라든지 주택 수요 관련해서 좀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크라 전쟁이라는 것은 특히 좀 뭐 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언제 종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매수를 하실 때 특히 이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보고 조금 길게 가져가는 흐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주가 횡보할 때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을 때 8,400원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버다임 장중에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있었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탄력 이어갔습니다. 자,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목표가 8,400원, 매수가가 8,40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 홀로 4,171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죠.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19거래일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2.77% 강한 상승 탄력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오플로, 하이로코리아도 각각 14거래일, 7거래일 이렇게 외국인이 러브콜을 이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투자 소식으로 이 기대감이 쏠린 기업들도 나와 있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성광밴드가 각각 12%, 6% 강한 급등세를 펼치면서 각각 6거래일, 4거래일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 로템이 14거래일 연속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그룹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0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또 K뷰티의 약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CNC 인터내셔널도 10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또 조선주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쏠리면서 조선주의 대표 주자인 삼성중공업도 5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 TC도 4거래일 연속 담으면서 7% 가까운 급등 양상을 펼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고 오셨는데요. 키워드는 피팅 업체가 일단 좀 보이네요. 보니까 성광밴드랑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또 건설 기계주가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전 좀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붐이 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조선주 내에서도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이 탱커선 분야 쪽이랑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 쪽을 좀 많이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요. 네, 특히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향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 레버리지가 상당히 센 기업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해양 플랜트 시장이 좀 다시 좀 붐이 오고 있는 이유는 이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 수요는 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게 되면서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특히 상당히 수요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해양 플랜트 시장이 사실 좀 안 좋은 뉴스도 간혹 들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일부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만, 물론 장기화 계속 됐을 때는 이 에너지 자급자족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어 올 것이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 이 해양 플랜트의 붐처럼 좀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팅 업체 내에서도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양 플랜트 붐이 왔을 때는 특히 이 피팅 업체 내에서도 주가 탄력이 가장 셀 것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FLNG라 해서 해양 플랜트의 한 일종인 이 FLNG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해외에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야를 좀 극복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FLNG에 대한 활용도가 특히 시장에서 좀 관심이 되게 되면서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붐이 다시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해양 플랜트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나로호를 발사를 했었죠. 네. 이 나로호 발사 중에서도 이 체크밸브가 있는데 상당히 그렇게 큰 부품도 아닙니다만 이 체크밸브 쪽에 이제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피팅 업체도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일말의 실마리 정도 같은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주 쪽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보게 된다면 특히 올해 좀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담아봐도 좋을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피팅 업체들 요즘 다시 주가 랠리에 박차를 좀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수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진성 TEC입니다. 네.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 재건주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글로벌 인프라 수요는 북미라든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특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북미에 특히 큰 성장, 인프라 쪽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적인 매력이 상당히 좀 있는 기업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북미 인프라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캐터필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엄청 올랐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대형 중장비 업체가 중장비 기기가 많기 때문에 이 대형 중장비 기기의 특히 핵심적인 거는 이 궤도 열차라는 부분, 하부 궤도 열차인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진성 TEC가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니 물론 이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이런 이슈적인 부분으로 봐도 특히 수혜를 받을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에 네, 수혜가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주가라는 좀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인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 신공장 증설로 인한 이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 중장비 무한궤도 부품사인 진성 TEC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6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 목표가가 15,500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일장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 담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모펀드의 장바구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 대한항공,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인 모습이죠. 각각 9.75%, 4.75%, 4.42% 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부터 항공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덕전자는 2.41%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굉장한 수혜감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타난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덕산하이메탈은 마이너스 1.04% 빠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포스코의 경우에는 합병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대한항공도 눈에 띄고요. 전일장에서 항공주가 워낙 좀 강세였고요. 대덕전자, 덕산하이메탈, 반도체 관련한 소재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토픽으로는 뭘 한번 저는 살펴볼까요? 덕산하이메탈을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후공정 패키징 분야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후공정 패키징에 특히 필수적인 이제 소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MSB라는 마이크로 폴더볼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폴더볼은 어떤 폴더볼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특히 이 기판과 칩이 이제 붙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이음새 역할을 해주는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HBM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데 이 HBM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와이어, 기존에는 와이어 본딩이라서 와이어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을 와이어를 다 없애고 폴더볼로 이어주는 쪽으로 특히 공정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고단화된 패키징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 이제 특히 덕산하이메탈의 마이크로 폴더볼이고요. 이 마이크로 폴더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에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덕산하이메탈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신다면 특히 이 MSB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면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덕산하이메탈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덕산하이메탈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HBM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GPU라든지 엔비디아 관련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후공정 패키징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이제 토픽으로 꼽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의 지금 보니까 투자 포인트는 MSB이네요.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매수가는 7,6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의 매수가 7,600원,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오늘의
공략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네. 똑같이 후공정 이번에 장비 업종이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 후공정 장비라든지 특히 뭐 앞서서 보셨던 레이저셀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HBM과 관련된 또 그런 얘기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TSV 공정이라 해서요. 이 기존 칩을 이제 타공을 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PSK 홀딩스가 제조를 하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적층 형태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또 그 디스큐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타공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것이 디스큐움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출액 기준의 60%를 디스큐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 리플로우 장비를 한 40% 제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이 후공정 장비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아예 몰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HBM에 대해서 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그 HBM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특히 이 1등 대장주는 PSK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천주로 꼽아봤습니다. 네네. 디스큐움, 리플로 들어도 사실 좀 어려운데 PSK 홀딩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좋다는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8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종목단의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